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잇따라 기자회견에 나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앞으로 예정된 제주 제2공항 환경 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서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반 갈등이 극심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접수하는 대로 기본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제주도의 심의 절차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을 결정하는 분수령은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라고 말해 도의회에 공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장은 도지사의 발언이 도의회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칠 여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제주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사의 동의 안으로 이제 의회에 오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의 심의 과정에서 그 처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주도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더 깊이 확인하고 도민 의견을 들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찬성 반대를 떠나서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의회에서 동의하기 어렵겠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특정 대안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논의 과정을 진행한다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공공부문 인건비가 현재 6천억 원에서 향후 1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시의 명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수는 얼마나 늘 것이며 그에 따른 경직성 경비는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실제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함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고태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기계 경장로 설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등 조례안 17건을 의결하고 지난해 제주도 결산을 승인했습니다. 농기계 경장로 설치 조례는 기존 농로와 경작지를 연계해 영농 기계화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의회는 또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는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도 선임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7차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의 핵심인 협약식을 주도한 사단법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 캠프 관여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판사가 증언에 모순이 있다며 거듭 추궁하자 선거 캠프가 협약식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만에 다시 열린 7번째 공판. 선거법 위반 논란의 핵심인 상장기업 협약식을 주도한 사단법인 대표인 고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선거 캠프에서 정책 조정팀 간사를 맡으며 직접 정책 제안을 하고 예산 분석 자료를 건넸다며 오 지사와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고 씨가 협약식을 함께 준비한 업체에 오영훈 요청에 따라 간담회를 하고 협약식을 한다고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며 오영훈 지사의 관여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메시지 내용과 문서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협약식은 상장기업 공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자리로 생각했고 오영훈 후보가 아닌 정원태 본부장과 소통했다며 오 지사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또 행사가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고 오히려 선거 캠프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4시간이 지나갈 무렵 판사의 거듭되는 질문에 고 씨는 실질적인 행사는 선거 캠프에서 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또 증언에 모순이 있다며 허위 증언을 하지 말라는 판사의 지적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오지사 측 캠프의 관여를 일관되게 부인했던 고 씨가 미묘하게 입장 변화를 일으킨 가운데 다음 재판은 2주 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공판은 8월 말까지 이어져 1심 선고도 9월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에서도 13,000여 명이 참전해 2,000명이 넘는 제주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참전 이듬해 전사한 두 형제는 유해 발굴과 유전자 검사로 73년 만에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군 의장대가 영정과 유골함을 들고 호국원 현충관으로 들어옵니다. 단상 위에 나란히 모셔진 2명의 영정과 유골함. 제주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고 허창호, 허창시 가사 두 형제입니다. 유가족들이 차례로 나와 헌화하며 고인의 영면을 빕니다. 15세 형들과 헤어져 이제는 80이 훌쩍 넘어버린 동생은 형들 이름과 군번만을 바라보고 이를 지켜보는 조카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버지의 그 평소에 이제 어떤 한설인 서름이 좀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계속 연로해 가시고 우리 그 큰아버지 셋아버지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게 좀 잘 살아야겠다. 73년 만에 유해로 다시 만난 두 형제. 국립제주호국원에 6.25 전사자 형제가 안장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형제가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고향에 같이 잠들기까지는 난관이 많았습니다. 형은 1951년 1월 전북 순창 지역에서, 동생은 넉 달 뒤 강원도 인제,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형의 유해는 전사 직후 수습됐지만 동생의 유해는 수습되지 못했는데 60년이 지난 2011년 유해가 발굴됐고 또 10년이 더 지난 재작년에야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갔을 때 유해 모습이 땅에 묻히지도 않고 바위나 이런 데 산재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선 참 가슴이 아팠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유가족을 찾게 돼서 정말 뿌듯하고.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임시보관소에 있는 유해는 모두 1,800여 구. 1,800여 명의 호국 영령들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영훈 도지사에게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민의 민의를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은 주민투표밖에 없다며 오영훈 도지사가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즉각 요구하고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동검증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 사업이 제주에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마을 어촌계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레까지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사업 마을로 선정되면 양식장 20%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부가 인증하는 방사능 안전 필증이 교부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제주에서도 천일염 품귀 현상이 나타나 해경이 불법 유통과 판매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천일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수입산 소금 국산 둔갑과 유통이력 거짓 표시를 비롯해 매점, 매석 등입니다. 올해 제주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전담 조직을 꾸리고 취약 지역에 액화산소와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고수온으로 양식장 26곳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해 15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반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일본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일반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을 15개에서 방어와 가리비 등을 추가해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동 시간을 최대 14분 줄일 수 있는 도심 급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급행버스는 모두 3개 노선으로 300번과 301번은 제주시 함덕과 하귀 구간, 302번은 제주공항과 제주국제대를 오가는데 이동 시간이 10분에서 14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7월에 서귀포시에도 급행버스 동서충 노선 1개를 추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